간호학개론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인간관, 환경관, 건강관, 인간관, 환경관, 건강관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게 통틀어서 간호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요거 중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는 꼭 나와요. 근데 이거는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글짓기가 아니에요. 글짓기가 아니고 evidence based study 혹은 evidence based practice라고 그래갖고 근거 중심이라는 거죠. 이런 학문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논문을 통해서 어떤 실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교재에서 나와 있는 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프린트물을 나눠 드릴 거고, 그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논문을 중심으로 논문을 어떻게 보고 논문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논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논문을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논문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간호학계에서 변화되는 의료나 치료나 어떤 간호의 실무가 많이 변화돼요. 이거는 에비던스를 통해서 많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연구 논문, 그러니까 연구 논문이 다 맞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도 좀 틀린 논문이 있어요. 잘못된 논문이 있는데 또 SCI급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돼서 그게 또 이런 교재라든가 아니면 학술지에 이제 속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례라든가 혹은 간호학계에서 변화, 그 다음에 간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현 실정의 문제점을 크리틱하게 볼 수가 있어요. 크리틱. 비판적 사고방식이죠. 비판적 사고방식은 블레임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호학이라는 것이 어떤 학문인가, 그리고 간호학에서 그런 간호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그 간호학이라는 거를 그 체계를 갖고 시험을 치셔야 돼요. 시험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을 치고 합격한 학생들한테서 메일이 많이 오다 보면은요, 물론 간호학과 다른 간호학과 다니다가 연대를 편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타 학교에 다니다가 한 2학년, 3학년 때 이걸 통해서 그 간호학과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학과도 이거를 들어도 좋고요. 타 학과도 이거는 이제 꼭 들으셔야죠. 내가 간호학과를 좀 편입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장 한 장만이 끝날 때마다 그 핵심 정리해서 그 숙제를 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책을 갖고 공책에다가 서버를 해야 돼요. 이게 쓰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뭐 워드를 쳐도 되는데 시험장 가서는 워드 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시험이 아니라 아직은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버를 타고 가장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라든가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서 그걸 서버를 타고 그걸 또 이제 자꾸만 보시고 읽고 그러면 그게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오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호학이라는 무엇인가? 아니면 이제 간호학은 간호와 과학인데
간호의 이제 이론적 기초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간호란 도대체 무엇인가? 간호의 개념. 이 간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nursing care인데, nursing이라고 그러죠. nursing. 근데 이 간호는요, 한자예요. 한자인데, 이거는 예전에 120년 전, 거의 한 120년 전부터 100년 전에 미국하고 유럽에,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선교사들이죠. 여자 그 선교사들이, 간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그 척박한 우리나라에 와서 이걸 어떻게 널싱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거를 용어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볼간, 보호할, 호, 보고 보호한다. 간호의 어떤 그 어원의 뜻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널싱의 그러면은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은 먹이다, 기르다, 양육하다 이 뜻이에요. 먹이다, 기르다, 양육하다. 널싱. 우리가 보면은 그 신생아들 같은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먹을 걸 갖다 준비해서 먹을 수 없죠. 그렇죠? 젖을 물려주거나 아니면은 우유병을 물려주거나. 그래서 먹여요. 그리고 또 기르는 거예요. 또 양육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한자의 의미로는 볼간, 보호할, 호니까 지켜보며 보살피고 돌보아 준다. 지켜보며 보호해주고 돌보아 준다. 이게 바로 간호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간호는 병들고 약하고, 대상자가 병이 들었거나 혹은 몸이 굉장히 약해요. 혹은 어떤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런 사람에게는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고 보호한다는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호의 개념을 대부분 그 나이팅게일에서 개념을 했어요. 그러면은 간호의 개념에서 우리가 간호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학자마다 관점이 달라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는 유사한 점이 많아요. 특히 이제 나이팅게일에 대한 그 간호.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공책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간호란 대상자로 하여금, 대상자. 나이팅게일 같은 경우 간호란 대상자로 하여금 대상자, 저 환자죠. 대상자로 하여금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연적 치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연적 치유 과정 요거를 생각을 하시고요. 돕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상자가 주체가 되는 거죠. 자연적 치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병에는요 치료가 들어가도 그 치료에 따른 치유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이제 다쳤어요. 칼을 다쳤어요. 그래서 뭐 깊게 패여서 슈처를 했다고 생각해요. 슈처는 이제 봉합이에요. 봉합을 하고 여기 드레싱을 했으면은 그게 금방 낫진 않죠.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치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는 것이에요. 돕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두 번째 교재에서 보세요. 생명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장애를 만났을 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그 어떤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노화까지 죽음까지 그게 생명의 과정이죠. 그래서 생명의 자연스러운 과정 생명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어떤 장애를 만났어요. 장애라는 거는 질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장애를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도록 인간의 상태를 가장 좋게 유지하도록 돕는 것. 자, 장애를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도록 극복해야 돼요. 누가? 장애를 만난 사람이 극복할 수 있도록 극복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죽음이나 어떤 또 다른 2차 장애, 피해 장애를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가장 좋게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인간의 상태를 가장 그러니까 좋은 상태, 최상의 것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태를 가장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러면은 자, 장애를 만났다. 극복할 수 있도록 인간의 상태를 가장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럼 여기서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서도 환자 같은 대상자예요. 나이팅게일은 이 두 가지 그렇게 해서 돕긴 돕되 어떻게 모든 연령층 대상자의 의미에서 모든 연령층 그 다음에 사회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그 속한 사람들을 돕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대상자는 모든 연령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연령층이 속해 있는 사회 문화적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돕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문제가 이런 게 또 나올 수가 있죠. 그 나이팅게일이 제시한 간호의 개념을 정리하시오. 그렇게 나온다면 이걸 쓰셔야 돼요. 이걸 쓰셔야 되고요. 혹은 전문직 간호에서 간호의 개념은 간호가 뜻하는 개념은 과연 무엇인가? 간호의 개념을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제시하시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근거가 뭐가 돼요? 나이팅게일에 의하면 요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학자가 제시한 거 혹은 어떤 통계 자료 이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이게 바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Evidence Based Nursing이 되는 거예요. EBN.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간호학개론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거를 쓰셔야 되는데 그 공책에다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보실 때는 아주 좋죠.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론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이라든가 이게 이제 교재죠. 프린트물을 보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보는 거하고 내가 직접 다시 써서 내 걸로 만드는 족보는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간호의 정의에서 나이팅게일 얘기 나왔고 이 외에 다른 학자가 또 있어요. 다른 학자들이 제시한 것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간호의 개념은 뭐라고 했나?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죠. 나이팅게일의 그러니까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팅게일이 제시한 간호의 개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간호협회가 있어요. 대한간호협회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모든 간호사들이 이제 회원을 해갖고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이제 회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간호협회가 1983년도에 간호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1983년도. 그렇다면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간호협회 1980년 가로 해놓고 그러면은 근거가 확실하죠. 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요. 이렇게 간호의 개념, 간호의 정의 이렇게 딱 해놔갖고 그러면 간호는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간호는 모든 대상에서 개인, 가정, 지역사회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자, 여기서 여러 가지 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의 회복. 건강을 일단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질병을 예방을 해줘야 돼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대한간호협에서 그 1983년도에 간호의 그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그 다음에 건강의 유지, 증진에 필요한 물론 건강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건강의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증진도 중요하다는 거죠. 프로모션, 유지 및 증진.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지식, 기력, 그 다음에 의지. 이 주체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되는 게 아니죠.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된다는 거죠. 지식, 기력, 의지, 그 다음에 자원도 필요하죠. 물론 자원 안에 지식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것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이에요. 자, 대한간호협회에서 1983년도에 간호의 정의를 했습니다. 간호는 개인, 대상,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의 회복, 첫 번째, 질병의 예방, 두 번째, 세 번째가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이에요. 자,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이에요. 직접 도와주는 활동. 이거는 주체가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직접 도와주는 활동의 주체는 누구예요? 이거는 간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호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간호의 정의를 했어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은 간호의 이론적 기초에서 간호의 그러면 목적이 뭐가 있을까? 간호의 정의를 했고 그럼 그 개념 안에 정의가 있으면 개념 안에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도 간호의 목적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간호의 목적.
그래서 간호의 목적을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해요. 간호의 목적. 왜 간호를 하는 것인가? 간호의 정의가 이렇다면은 과연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물론 간호의 개념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간호의 필요성도 목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또 다 나와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왜 간호가 필요한가? 그러면 간호하기 왜 필요한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간호의 개념에서 간호의 목적. 자, 첫 번째. 간호를 왜 하는 것인가? 궁극적인 목적. 건강 증진이라는 거예요. 건강 증진.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건강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대상자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건강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대상자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현재 건강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대상자는 건강군이죠. 질병이 없는 상태예요. 특별한 어떤 몸에 어떤 이상이라든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대상자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두는 건 아니죠. 근데 건강 문제를 갖고 있지 않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흡연하는 사람들, 또 과음하는 사람들. 근데 비만인데 비만까지는 안 되고 오버웨이트, 과체중.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건강 문제를 갖고 있지 않지만 최적의 건강 상태를 향상을 해서 생활 양식의 변화를 갖도록 돕는 거죠.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활의 양식의 변화를 돕는 거예요. 건강 증진. 그러면 생활 양식의 변화는 뭘까요? 만약에 흡연을 오래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줄이고 어떻게든지 차츰차츰 끊어야 돼요. 흡연은 백해무익입니다. 흡연. 그 다음에 과음. 너무 많이 과음을 하게 되면은 비만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영양 부족도 될 수가 있어요. 열량은 많지만 영양이 없는 게 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과체중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당뇨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분비 질환, 대사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한 그 1차 예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건강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대상자를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러한 것들 생활 양식 변화를 도와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자, 운동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 운전이에요.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도 않는데 모든 사람들 다 차 갖고 있고 가까운 데서 걷는 거하고 또 운전하는 그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면은 최적의 건강 상태는 무엇일까? 최적의 건강 상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지적 건강의 상태다. 여기에서의 최적의 건강 상태. 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사회적인 건 뭐예요? 신체, 정신은 다 괜찮은데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대인관계라든가 그런 걸 못해요. 돈을 벌러 나가려면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나한테 돈을 주는 나의 어떤 노동력이라든가 어떤 것을 사갖고
그거를 이용을 하려면은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하려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못 해요. 그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머리 좋아도 사회 적응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영적, 지적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지적 건강.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 5가지를 건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균형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면 건강 증진이 되도록 도울 때 간호사는 대상자의 자율적인 결정을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법, 대상자의 자율적인 존중을 최대한 혹은 자율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신이 결정하는 거 최대한 존중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흡연을 하는 사람이나 과음을 하는 사람은 한 번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행동 수정 요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법이 있어요. 그런 거를 많이 제안을 해주고 여기에서 어떤 거를 결정을 할 것인지 그 사람이 그거를 결정하도록 최대한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상자의 어떤 개별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자의 개별성. 대상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은 대상자의 개별성. 인간 자체의 지문이 다 달라요. 우리가 70억 인구, 세계 인구가 만약에 70억 인구다. 그렇다면은 그 70억 인구 중에서 지문이 다 달라요. 그쵸? 굉장히 개별적인 거예요. 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몸은. 자, 그렇다면은 대상자의 그런 어떤 태어나면서도 개별적인데 그 사람이 하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 문화,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상황, 문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 문화마다도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사회 경제적 상황이 뭐예요? 소시오 이코노믹 테스트. 이거는 재정적인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건강 증진을 해야 된다. 과체중이고 이게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비만이 된다. 요즘 100kg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100kg. 그러니까 그 신장이 한 190이 넘어서 100kg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측정법에 의해서 비만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100kg가 금방 된대요.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이런 어떤 그 체중을 빼야 되죠. 또 200kg가 넘는 고도비만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물론 약도 처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1:1 트레이너에 의해서 그거를 치료하는 게 좋은데 1:1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비싸요. 시간당 혹은 30분당.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사회 경제적 상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 걷기가 가장 좋죠. 그쵸? 걷는 게 이게 가장 좋아요. 뭐 2시간 이상을 걷는다? 아니면은 뭐 하루에 1시간 이상 걷고. 아무리 이제 추운 겨울날도 한 2시, 12시에서 이제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가장 따뜻한 시간이거든요. 걸으면 또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바로 이게 건강 증진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간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건강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대상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지적인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 항상 시키기 위해서 대상자가 주체가 돼서 생활 양식의 변화를 돕는 것이다. 그러면 생활 양식의 변화를 도울 때 당신 이거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운동이 걷기만 있나요? 뭐 수영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그 처해져 있는 사회 경제적 상황 혹은 다양성, 문화적인 그런 거에 따라서 그렇죠? 뭐 수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보건소라든가 그런 어떤 사회복지센터 혹은 그 지자체에서 하는 그 센터가 있어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센터. 그런 데 가서 아쿠아로빅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그 대상자의 자율적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대상자가 처해 있는 문화적 혹은 사회 경제적 상황의 개별성을 고려하면서 생활 양식의 변화를 돕는 것이 바로 건강 증진이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간호의 목적 두 번째로 들어갑시다. 자, 요거는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하면서 또 이런 그 처음 듣는 그 단어 같은 경우, 간호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에서 처음 듣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공책에다가 옆에다가 그 써놓는 것도, 부연 설명을 써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간호의 목적 두 번째 봅시다. 질병 예방이에요. 간호의 목적 두 번째. 두 번째, 질병 예방. 자,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면서 사고를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교통사고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저쪽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나를 침범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뒤에서 운전대를 잡고 서 있는데 뒤에서 나를 콱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고는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듯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뭐 크고 작은 뭐 독감부터 시작해서 감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염증 혹은 더 큰 질환 뭐 암이나 아니면 에이즈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지금 암은 어느 정도 이제 고칠 수가 있어요. 고해감을 빼놓고. 근데 고해감도 수명을 점점 더 연장시킬 수가 있지만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동안의 면역을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치료제를 먹으면 한 20년을 살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사는 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이즈는 완전 치료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가장 지금 우리나라 국가에서 모든 거를 다 해주겠다 하는 게 이제 치매죠. 치매는 어떨까요? 나는 늙지 않으니까. 난 늙어도 똑똑하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큰 오산이죠. 누구나 치매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 뇌가 위축이 되고요. 혈관성 치매가 올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뇌가 어떻게 돼요?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은 누구든지 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게 간호의 목적이에요. 최대한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게 어떤 먼저 프리벤테이션, 먼저 치고 나가자 하는 게 질병 예방인데 질병 예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한다면은요.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대상자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 있는 대상자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 있는 대상자를 대상자는 지금 현재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도처에 있어요. 아직 질병은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런 대상자를 보호하고 특정한 질병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특정한 질병이나 합병증이 없도록 돕는 것 혹은 그것을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렇다면 질병을 예방하려면은 건강교육을 통해서 정기검진 실시할 수 있죠. 건강교육을 얘기를 해주고, 뭐 폐렴이라든가 혹은 에이즈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종플루라든가 인플루엔자라든가 건강교육을 먼저 시켜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정기검진을 해주는 거죠. 정기검진을 해서 질환의 조기 발견을 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질병 예방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어떤 그 백신 투여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크게 보자면은 건강교육, 정기검진, 조기 발견을 해서 발견해서 어떤 그 질병의 그 간호를 수행함에 돌봄의 원리와 선행의 원리에 입각하면서 질병 예방을 위해서 간호를 수행하는 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간호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질병의 예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포커스는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 있는 대상자, 누구에게나 다 대상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특정한 질병, 합병증이 없도록 건강 교육시키고 그 정기검진에서 조기 발견해서 돕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질병의 예방입니다. 그래서 간호의 목적을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는 건강 증진, 하나는 질병 예방.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